직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안 되면 창업자를 때리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막 때리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등을 보면. 왜냐면 나는 이렇게 회사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스톡옵션 걸었는데 막 라면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사가 잘 안 돼. 그러면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스투쇼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예, 지난주 녹화가 굉장히 잘 끝났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가져오셨다고. 이번이 세 번째 방송이죠. 예. 그 지난 1, 2화는 우리 최용식 대표님이 이제 벤처 투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기본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그때 2화 마지막에서 제가 예고를 드렸듯이 저는 지식이 일천해서 아닙니다. 예, 지식을 전달하지 못하고 예. 대신 벤처 야사를 준비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어떤 좀 야사를 이번에 준비하셨는지. 네, 바로 직장인들이 스톡옵션으로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왔거든요. 이거 궁금해하는 주제잖아요. 정말 궁금해하고 실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보고 스톡옵션 어떻게 받아야 되냐, 예. 부자가 될 수 있냐. 그리고 저도 실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를 많이 보긴 하는데. 부자가 된 사례요? 아니면 받은 사례요? 부자에 가깝게 된 사례. 그 뭐야? 완전 부자는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고요. 근데 부자까지는, 굉장히 돈 많이 버는 분들은 좀 봤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보기만 했지 이게 어떤 메커니즘과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아주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지혜님이 이번에 잘 이야기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스톡옵션에 대해서 이제 후술하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톡옵션이 워낙에 큰 리스크를 가지고 성공에 이제 베팅하는 거니까 그래서 명과 암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작용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거를 좀 다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토크를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좀 말씀을 좀 미리 드려야 될 게 있는 게 어떤 걸 얘기해 주실래? 주제 관련해서 몇 분이랑 인터뷰를 좀 상세히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전체 사례에 비하면 진짜 극히 일부. 그렇죠. 모두의 사례가 아니란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명과 암이라고 했지만 이게 막 개인의 어떤 사례가 명이고 어떤 사례가 암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리스크는 암이고 이제 획득하게 되는 부가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스톡옵션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나 막 이제 기술적인 설명들은 사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 시간에 막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10시간 취지에 안 맞죠. 네, 취지에도 안 맞고 10시간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그건 야사가 아닙니다. 네.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건 조금 다르겠지만 본질은 야사다라는 것에 이제 말씀을 미리 드리고 그럼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질문. 네, 뭐죠? 스톡옵션이란 무엇인가? 물론 많은 네. 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래도 좀 한 번쯤은 정확한 정의와 시스템 이런 걸 좀 짚어주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톡옵션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일정 기간 회사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주식 매수 선택권이라고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을 부여받는 권리가 아니라 그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스톡옵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근무 기간은 2년에서 5년 정도 설정하시는 것 같아요. 주변 보니까 3년이 좀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 기간은 전체 이제 업무 그 회사 근무 기간이 아니라 스톡옵션 발행한 시점 이후에 근무 기간을 이제 채워야지 스톡옵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말 뜻은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받은 분이 이제 이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네. 스톡옵션을 받으면 실제 내 주식이 되는 게까지 그 시간이 그쵸. 얼마나 걸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사실 좀 천차만별이고 왜냐면 그게 계약상에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르쳐서 베스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좀 영어 단어 어려우니까 제가 말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거는 이제 회사별로 다 다르고 설정하기 나름인데 그 계약서에 설정한 기간대로 이제 그거를 충족시키면은 이제 그 권리를 그러면 실행할 수 있는 한 거죠. 3년 정도 근무해서 스톡옵션을 받으면 네네. 또 일정 기간 근무해야지만 그걸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네. 스톡 옵션을 행사하기까지 네네. 일단 제가 몇 년을 그 의무 근로 네네. 기간이 있으니까 네네네. 몇 년을 근무해야 그쵸. 스톡 옵션을 주잖아요. 네네네. 근데 스톡 옵션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시간을 기다려야 이제 마침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천차만별이다. 예. 왜냐면 그 계약서 내용도 다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평균적으로 있습니다. 몇 년인가요, 보통? 평균적으로.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정말 다 알아봤는데 정말 회사별로 천차만별이에요. 뭐 가령 뭐 베스팅 기간은 뭐 6개월에 한 번씩 뭐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나눠 가지고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좀 명확하죠. 왜냐면은 이제 스톡 옵션을 하는 이유가 어쨌든 인재를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막 다 던지고 이제 가버리면 안 되니까 이제 좀 나눠서 그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받으신 분 입장에서도 이게 세금을 또 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통 나눠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그 기간은 사람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제 네. 주변에는 한 2, 3년 정도 의무 근로 네네. 기간을 갖고 그다음에 한 2, 3년 지나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4, 5년 정도가 네, 좀 뭐- 제 주변에는 좀 일반적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나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대체 얼마나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도 천차만별. 오늘 천차만별이란 단어를 엄청 많이 쓰는데 이게 뭐 사례를 좀 보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2015년에 한 주당 500원 그러니까 거의 액면가액에 이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차익이 어마어마했겠죠. 네네. 그렇군요. 그때 막 주식이 막 10만 원 최소 넘었을 테니까. 어, 그래서 근데 이게 액면 가액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려나? 그 액면 가액이 뭐냐면 회사에서 주식 발행할 때 정관으로 정해진 한 주의 금액을 액면 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절대 아니라 그냥 이제 붙인 가격이에요. 그래서 뭐 500원, 1,000원, 뭐 5,000원 이렇게 되게 굉장히 싸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액면 가액이 5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이 주식 카카오의 주식 500원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세 차익을 얻어서 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이제 장치를 마련을 해줬었던 거죠. 그래서 뭐 카카오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여쭤봤어요. 이제 최근에 인터뷰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냐 근데 정말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게 또 스톡 옵션이 회사 시리즈가 뭐 시드일 때 나간 스톡 옵션이랑 뭐 A, B 그 시리즈별로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또 한 주당 살 수 있는 돈이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그러면 있습니다. 비싸게 사서 정말 돈 못 번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뭐 제가 인터뷰한 사례 중엔 그런 분은 없었지만 있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모든 회사가 다 떡상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뭐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막 망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만큼 그렇게 시세 차익은 많이 안 났고 생각만큼 그렇게 이익이 안 됐다 뭐 이런 케이스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을. 망하는 회사도 분명 있다는 걸 보면 정말 휴지 조각일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최대한 휴지 조각이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했는데요. 예, 사실은 죄송합니다. 예, 제가 써버렸네. 사실은 이제 스톡 옵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실 때 그거 그냥 솔직히 말하면 휴지 조각이 불과한 거 아니냐. 왜냐면 근데 이 말이 또 아예 틀린 건 아닌 게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스타트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그 말인즉슨 스톡 옵션을 직원이 받아서 그거를 행사해서 부를 손에 쥘 가능성은 그것보다도 더 낮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말 뭐 이런다는 죄송하지만 휴지 조각이라고 해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근데 그래도 요즘 얘기 들어보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성공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에 돈 많이 번 맞아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한 거고, 네. 실제로 이제 뭐 나중에 후술 하겠지만 이제 뭐 조사 결과를 보면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스톡 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이것도 간단한데요. 그 행사 의향서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를 이제 회사에 제출을 하고 이제 얼마 사야 되는지 그럼 이제 정해진 금액이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회사에 내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에 이제 정해진 수량의 주식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스톡 옵션을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과정을 베스팅이라는 용어로 지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톡 옵션 전량을 행사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베스팅 기간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는
계속 방송에서는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사는 권리니까 네네. 돈을 회사에 내야지만 주식을 그쵸. 받겠네요. 그렇죠. 이게 또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그 스톡옵션 받으면 이제 그냥 그게 나중에 주식으로 짠 변한다고 생으로 준다. 공짜로 준다.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싸게 살 수 있는 권리고 그러니까 이게 또 어려운 게 내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돼도 내가 그거를 이제 행사할 수 있는 돈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톡옵션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거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아니다. 내가 또 내야 되는 돈도 있다. 허들이 있다. 네, 허들이 있다. 그거를 알고 스톡옵션에 다가가셔야 한다. 그래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쵸? 꿀이다. 네, 그러니까 회사가 그것보다 더 잘 되고 있으면은 이제 그렇죠. 어쨌든 차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이어서 스톡옵션의 행사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이것도 굉장히 자유로운데요. 그러니까 회사가 한마디로 그 권리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이제 자율적으로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굉장히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법상으로는 스톡옵션 부여한 후 2년이 지나야지 최소 2년이 지나야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것만 지키면은 회사에서 자율로 뭐 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10년 뭐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 양심이 있으면 얼마겠죠 그러면? 10년은 좀 양심. 평균적으로 한 몇 년? 평균적으로 한 2, 3년? 3년. 예, 5년도 좀 그렇죠, 있는 그렇죠. 것 같고.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뭐 그리고 이것도 옵션은 다른 게 뭐 2년 뒤에 바로 100%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50%, 25% 이런 건 진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 약간 좀 간보는 그런 거네요. 예. 2년만 그러면 더 근무해라. 예,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간 보는 거긴 한데 또 회사 입장도 이해가 당연히 필요하죠. 창업자 입장에서 이해 가시잖아요. 완전 이해하죠.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이. 좋은 그림 그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걸 다 털고 가면은 훌훌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전기 후기로 만약 쪼개서 준다고 했을 때 네네. 전기 후기로 나누면 아무래도 전기는 좀 터프하고 후기는 좀 후하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그 보상 책정이 좀 가능하겠네요. 전기 후기라 말씀하시면 이제 스타트업의 뭐 초기와 아니요. 스탁 옵션을 나눠서 준다고 네네, 했을 때 좀 처음에는 좀 박하게 했다가 그렇죠. 왜냐면 뒤로 계속, 갈수록 조금 이제 완화되는 그런 흐름이 있기는 하죠. 그건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도 뭐 충분히 많이 이해가 되고요. 네. 그러면 스톡 옵션을 주식으로 바꿨단 말이죠. 어제 돈 주고 그렇게 그쵸. 샀어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생각보다 단계가 많아요. 주식이 내 손 안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이거를 빨리 시장에다 팔아야 되는데 이게 또 만약에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상장사다 이러면 간단합니다. 이제 뭐 보호 예수 기간 뭐 이런 거 지나서 그냥 이제 던지면 돼요. 던져서 이제 제일 높을 때 이때 던지면 차익이 많을 것 같다. 던져서 그 차익을 얻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스타트업 씬이니까 비상장사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또 다행히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 비상장 회사들의 주식을 거래하는 플랫폼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 중에도 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부터는 절대로 고유명사를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가령 A 플랫폼, A 비상장사 주식 플랫폼은 여기는 90%밖에 안 쳐준다. 가령 뭐 가격을. 근데 여기는 이제 좀 거래량이 많다. 그래서 내 거 빨리 팔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거기를 쓰는 거고 나는 급할 게 없다. 나는 오래 기다려서 이제 뭐 100% 혹은 그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B 플랫폼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제 찾아가서 거기다 던지시는 거죠. 일단 네네. 첫 번째는 상장하면 제일 좋겠지만 왜냐면 그쵸. 언제든지 팔 수 있으니까 그쵸. 그게 안 되면 비상장 거래소로 찾아가서 팔아라. 네. 근데 제가 아는 분은 네네. 뭐 좀 개인 간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관에 팔기도 한다는데 그런 사례가 좀 뭐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실 그건 기타인 것 같고요. 그렇게 막 대부분의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요즘은 이제 조금 뭐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 구주 거래도 요즘 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요즘은 플랫폼 거래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장 주식 거기서도 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개인 간 거래는 아예 없진 않겠지만 소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좀 네. 싸게 샀다면 헐값으로라도
판다 하더라도 이익을 좀 볼 수 있겠네요. 정말 언제 그쵸. 어떻게든 싸게만 산다면. 아유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뭐 내가 진짜 싸게 샀으면은 그것보다만 비싸게 팔면은 쥐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나중에도 후술하겠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부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이제 현실을 깨달아가는 거죠. 아 돈을 제법 쥐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인생이 바뀔 정도의 부는 아니구나. 이렇게 그렇군요. 현실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아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꿀이죠. 네. 네. 꿀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네네. 많이 주고 싶지만 모든 창업자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주고 아 싶지만 진짜요? 많이 주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좀 주면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네, 아니면 있죠, 걸림돌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좀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 만약에 줄 수 있다면 최대 얼마나 줄 수 있나 이런 것도 이거는 궁금합니다. 상법에 굉장히 명확하게 그렇군요. 상법에 명시된 게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예외적으로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15%까지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벤처 인증 기업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무려 5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스톡 옵션으로 부를 획득하시고 그걸 자금으로 삼아서 다시 스타트업에 뛰어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본인이 그 스톡 옵션을 활용해서 부를 어쨌든 획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나와 함께하는 이 창업팀들한테 나눠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해서 굉장히 스톡 옵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최근에 만난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은 굉장히 시드 라운드의 스타트업인데도 벌써 50%까지 주는 걸 세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스톡 옵션을. 근데 그러면 네. 단점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단점이 단점이 있어요. 이게 그 아시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져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 게 스톡옵션 회계 처리를 할 때 이제 비용이 잡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조금 복잡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회사의 이제 미래 가치랑 직원에게 준 스톡옵션 가격 사이의 간극 있잖아요. 그렇죠. 차익이 있겠죠. 그렇죠. 평가 차익을 이걸 회사가 비용으로 잡아가지고 이거를 회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손실로. 그렇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보면은 주식 보상 비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재무적 부담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니 이거 투자사가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여쭤보니까 대표님이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 시드 투자를 한 투자사가 같이 세팅을 해줬다. 그래서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근데 이제 이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은 정말 뛰어난 인재들을 잡기 위해서 정말 이제 강수를 던진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좀 정말 뛰어난 스타트업이 우리 회사에 오고 그래야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재무적 부담을 지더라도 나는 베팅하겠다 이렇게 하셨던 거죠. 약간 느낌이 좀 잃을 게 없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분명 초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중기 단계나 후기 스타트업은 좀 어렵겠죠. 어렵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지금이야 당연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50%로 하는 게 초기 기업들 정말 극초기 기업들에서만 많이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 극초기 기업이 정말 잘 되면 뭐 또 다른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건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근데 어쨌든 부담을 진다 회사가 부담을 진다는 것. 퍼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그렇죠. 왜냐면 퍼줬다가 망하면은 스톡옵션 진짜 휴직 조각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적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혹시 좀 이게 너무 고차원적인 질문이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만 뭐죠? 적정 수준의 스톡옵션 발행량이 있을까요? 적정 옵션. 근데 저는 10%로 정해놓은 이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오. 하고요. 10% 정도가 저는 그냥 회사에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이제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의 가장 적정한 선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용식님은 어떠시죠? 저도 되게 우문 현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 차례 발행은 할 만큼 뭐 한 번에 2% 3%에서 뭐 10%를 채우는 게 제일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군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마냥 퍼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회사의 자본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10%는 해줄 만하다. 10% 정도는. 근데 이제 또 5%만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최대가 이제 10%고 예외가 있고.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나름은 정하기 나름이다. 5% 하는 회사도 있다. 뭐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 그 질문 그게 뭐냐면 뭐죠? 정말 스톡 옵션으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하면은 그렇죠. 그 어디에서 조사했을 때 뭐 100억 원 이상 돼야지 뭐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하죠. 예. 100억은 좀 과하고. 네, 그게 기준이면은 되게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스톡 옵션으로 이제 본인의 나이대 또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압도적인 이제 자본을 형성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면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톡옵션 부여한 기업들 현황을 쭉 조사를 했어요. 그거 보면은 이제 표가 있는데 2017년부터는 2021년까지 기업도 늘어나고 있고 인원도 늘어나고 있고 주식 수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고 총 행사 가액이랑 평균 행사 가액까지 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 2017년하고 2021년 비교하면은 거의 뭐 3배 가까이 숫자가 커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 숫자들이 전체 파이에 비해서는 뭐 엄청 큰 비중은 아니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당연히 이 중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뭐 부에 가까운 걸 획득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라고.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놀라운 게 네. 누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한 10년 정도 되네요. 그래도 몇만 명은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물론 이 몇만 명이 뭐 전체 인구에 비하면 너무 적은 비율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죠.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하지만 다들 조용히 하고 계시겠죠. 꿀인 분들은 조용히 예. 하겠죠. 제가 봤을 때 조용히 하고 계실 겁니다. 속된 말로 이제 예. 꿀을 이렇게 흡입하시고 몰래 이렇게 꿀 냄새 안 나게 안에서 이렇게 드시고 계실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혜님이 현장 취재를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네네. 실제로 좀 어떤 사례를 보셨는지 어떤 사례를 예. 취재하셨는지 예. 그에 대한 설명 좋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6분 정도 뵀어요. 이 6분도 조금 이렇게 섭외하기가 어려웠는데 좀 되게 재밌는 경향성이 있었어요. 일종의 그 스톡 옵션으로 일정 이상의 큰 돈을 버신 창업자가 아닌 직원분들은 대부분 창업을 선택하셨더라고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맛을 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의 맛을 이렇게 서로 공부하죠. 이렇게 자본 맛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 창업자분들도 이제 모습이 천태만상입니다. 시드 투자 막 받으신 분도 있고 시리즈 B까지 가신 분도 있고 이 창업자분들이 어떻게 스톡옵션 받았는지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스타트업 씬에도 이제 기업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선진적이고 규모가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니콘이라고 불리는 회사들.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들어갈 때도 스톡옵션 조금 받았지만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면 그런 회사들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스톡옵션으로 이렇게 너 일 잘하니까 스톡옵션 줄게 이런 보상 제도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계속 해줘. 이거 먹고 계속 해줘. 이런 게 있거든요. 석유 같은 거, 기름 같은 거네요. 그래서 스팀팩 기름 이렇게 같은 넣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스톡옵션 부여 대상자로 꼽히면서 차곡차곡 쟁이셔서 그걸 이렇게 부지런히 행사하면서 현금을 손에 쥐신 케이스. 굉장히 좋죠. 현실적이면서도. 혹은 이제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뭐 대기업은 진짜 큰 대기업 다니다가 상장 직전에 규모가 있는 스타트업에 이제 C레벨로 가시면서 입사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몸값을 확 깎고 그걸 스톡옵션으로 돌리죠. 그러니까 왜 대기업에서 왔으니까 몸값이 되게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상장 도와줘, 우리 함께하자, 대신 스톡옵션 줄게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이 상장 전에 이제 뭐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잖아요. 경력이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스톡 옵션을 활용을 해서 그거를 얻으시는 케이스. 근데 이게 돌려서 이야기하자면 굉장히 꿀팁인 것 같아요. 네네. 두 가지 패스가 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좀 커리어가 크지 않거나 아니면 젊다면 들어가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 이제 회사가 계속 이제 기름을 넣어준다. 그거 계속 차곡차곡 해라라는 게 있고 맞아요. 만약에 좀 나이도 있고 커리어도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물색을 해라. 물색을 하다가 여기가 왠지 상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냉큼 들어가가지고 접근하셔서 그래서 연봉 좀 깎으시고 그걸로 이제 받아서 상장하시며 부자가 되셔라. 사실 걸만하잖아요. 상장 직전에 그렇죠. 스타트업이면 물론 이제 다만 이제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상장이 어그러지는 회사들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지만 방법론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좀 주변을 둘러보고 스톡옵션을
이렇게 좀 획득할 만한 요소는 어디든지 숨어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할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 네네. 궁금한 게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하신 게 꿀을 맛보고 나서 이제 네. 그게 꿀통으로 딱 들어간다 창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 네. 주셨는데 꿀을 맛보고 다른 꿀통을 찾는 다른 꿀을 맛보겠다 이런 있죠. 분도 있으신가요? 굳이 난 창업을 안 하고 난 그냥 꿀만 먹겠다 뭐 이런. 그렇죠. 저는 이분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해 그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꿀을 꼭 내가 꼭 꿀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남의 꿀집에서 따먹는 게 더 개꿀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 맞아. 개꿀. 네. 네. 진짜 꿀 만들면 진짜 힘듭니다. 꿀 이제. 만들어 보셔서 알잖아요. 벌 보세요. 얼마 24시간이래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 꿀을 쟁여놓은데 가서 또 퍼서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이제 다 창업하시는 게 아니라 스톡옵션으로 부를 획득하신 다음에 또 직장인으로 슈퍼 직장인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런 가령 분. 네. 제가 본 분은 이제 개발자신데 회사를 한 4번 정도 옮기면서 매번 스톡옵션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매번 스톡옵션을 받았다는 거는 사실 이분이 상당한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인재라는 거를 의미를 하고 또 실제로 그분도 막 팀원 수준은 아니었고 그냥 팀 하나를 세팅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춘 그런 직장인이었는데 근데 저는 이분이 굉장히 진짜 똑똑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뭐 스톡옵션 마이너네요. 비트코인 채굴하듯이 채굴러시네요. 예, 이분은. 근데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채굴하시는 거죠. 있으시고 또 예. 평판도 좋고 하니까 이게 또 신뢰 자본도 있고 하면은 이제 어느 회사나 스톡옵션 드릴 테니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분이 진짜로 인재. 위너다. 네, 위너다. 네. 물론 창업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말이 좀 떨리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삶도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네, 거. 그 각자 예. 자기 유형에 맞춰서 예. 찾아가면 되지 않나 꿀은 싶습니다. 남이 만든 걸 먹어야 더 맛있다는 거 알려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좀 이번에는 좀 그늘에 대해서 그늘 좀 이제 암에 대해서 네네. 좀 여쭙고 싶은데 네네. 창업자들이나 스타트업이 스탁 옵션을 갖고 속된 말로 장난질 치거나 있죠.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나? 진짜 나빠요. 근데 있어요. 이게 그래서 스톡 옵션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령 비싼 이제 쌍값을 데려다 쓰려고 그냥 유인책으로 쓰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표현은 되게 좀 격하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휴지 조각이라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획득할 가능성 자체가 너무 낮으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받는 사람도 아마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진짜 나쁜 경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가령 이제 인터뷰한 분들한테 이제 들은 얘긴데 회사 대표가 스톡 옵션을 문제 삼는 경우가 뭐가 있었냐면 이제 그 직장인 분이 이제 다른 데로 이직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이제 대표가 야 그럼 너 스톡 옵션 그거 권리 포기해. 그러면 내가 너 퇴직금도 매끄럽게 주고 너 이직 빨리 하는 거 도와줄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죠. 왜냐면 스톡 옵션도 내 권리고 퇴직금도 내 권리인데 왜 퇴직금을 걸고 스톡 옵션 포기하라고 하는 거지? 스톡 옵션은 의무 근로 기간도 다 채우고 네네네네. 그 행사할 수 있는 기점도 됐는데 네, 됐는데 그걸 포기를 해라. 그건 좀 양스러운 행동이죠. 양스러운 행보죠. 근데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버텼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좀 창업자랑 트러블 나기 싫어서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그렇죠. 또 이제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그렇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그렇죠. 그냥 어차피 이미 마음도 떴고 해서 그냥 간 건데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이런 케이스가 꽤나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놀랐는데 이런 식으로 대표가 양스럽게 그렇게 좀 야료를 부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있을까요? 이거는 아마 용식님도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꽤나 유명한 사건이어서 근데 이게 사건 당사자가 본인 SNS에 오픈한 거라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대한 고유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설명을 해볼게요. 페이스북에 올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다 아실 거라 보고요. 예. 이게 아시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 스타트업에 C레벨로 이제 합류를 하신 거예요. 이제 굉장한 능력 있는 직장인 분이. 근데 이제 당연히 스톡 옵션을 받고 대신에 연봉을 팍 낮춰서 들어갔는데 이제 회사가 이제 매각이 됐어요. 매각이 됐는데 그 문제는 그 입사 시에 받았던 스톡 옵션에 태걸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반 매도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대표가 그렇죠. 만약에 자기 거 팔면은 이제 C레벨 것도 같이 이렇게 팔 수 그렇죠. 있게 하는 그 조항을 안 넣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 여기까지 들으면 근데 그 조항 있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 직장인 잘못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제가 그래서 다 물어봤는데 보통은 조항 없어도 대표가 웬만하면 그냥 태걸롱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직장인분 입장에서는 너무 지금 난처해진 게 사실 이제 회사가 매각이 됐고 그 매각을 한 주체는 이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이 직장인분이 가진 어떤 주식을 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 휴지 조각. 이거 시장에 던져도 잘 팔릴지도 모를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법정 싸움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죠? 법정 싸움까지 갔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직장인분이 이겼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법정 싸움으로 가면은 굉장히 지리멸렬해지고 피곤해지고 그렇죠.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그리고 돈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솔직히 정말 수학적으로 말하면 내가 그 재판에 쓰는 비용과 나중에 그 스톡 옵션을 행사해서 한 비용 이게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내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지만 이게 너무 지리멸렬한 싸움이 될 수 있어서 사실 안 해도 되는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동반 매각권은 굉장히 많이 쓰이긴 해요. 그 속된 말로 낙동강 오리알 방치하지 말자 그런 걸 막자. 낙동강 오리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좀 아쉬운 점은 근데 그거를 알고 사실 좀 설정하는 게 가장 깔끔했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조항을 넣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대표가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나빠요. 나쁜데 그래도 내 권리는 남이 찾아주는 게 아니고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스톡 옵션을 이제 보실 이렇게 계약 같은 거 작성하실 때도 그런 거는 좀 확인을 하셔야 한다.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만 아무래도 창업자와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속된 말로 당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했나 보네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그거는 이제 더 심한 궁예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표면적으로 나온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정도고. 네. 근데 물론 뭐든지 양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창업자와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나는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렇다. 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확실히 대표 입장에서는 막 대표 제가 지금 나쁘다 했지만 저는 아무래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거고 창업자 입장에서 당연히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사실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이 없고 아주 부족한 적은 돈으로 인력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스톡옵션 자체가 미래의 가치를 반영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담보로 뭐 월급을 깎고 이거를 활용을 열심히 대표가 적극적으로 하는 게 그거를 막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원론적인 얘기가 근데 사실 진실이다. 서로 양측의 이해득실과 내가 걸어야 되는 리스크가 뭔지를 잘 판단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창업자 입장을 하나만 좀 대변하자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죠?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분이잖아요. 회사에 뭐 많진 않지만 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피 같은 그런 지분인데 그걸 줬는데 생각보다 좀 못한 경우 그럴 때 좀 아쉬움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그러실까 이렇게 한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만약에 주식화 됐을 때 그 물량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걸 집계하는 것도 다 일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톡 옵션 발행이 기업 입장이나 창업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은 아닌데 근데 그게 생각만큼 효과를 못 본다면 좀 목리를 부리거나 아니면 좀 뭐랄까 아쉬움을 토로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지고 가야 할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창업자가. 그건 이제 창업자분들이 져야 될 리스크고 이제 노동자분들은 이게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으며 막 그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최대한 그걸 막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뭐 이제 조항을 다 꼼꼼히 살펴본다든지 이제 뭐 마인드 세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각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스톡 옵션을 받을 때 꼭 체크해야 되는 것, 꼭 유의해야 되는 것, 살펴봐야 하는 것. 있죠. 그 방금 얘기한 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죠. 뭐 동반 매도권 있는지도 당연히 없으면 넣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뭐 베스팅 금액, 베스팅 기간 이런 것도 당연히 잘 확인을 해야죠. 왜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인지 뭐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잘 계산하면은 내가 받게 될 주식이
수익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지분율을 갖게 되는지 그런 거 계산을 대략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합리적인 양인지도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저랑 인터뷰하셨던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랑 인터뷰하신 경험자분들이 말씀하시기에 아주 초기에 합류해서 스톡옵션을 받을 경우에는 나중에 미래에 적어도 0.1%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스톡옵션을 받아야 그래도 좀 유의미하게 리스크 테이킹을 이 정도면 해도 될 만하다라고 좀 지표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직장인이 알기가 너무 어렵다. 이 정보들을. 네네. 오늘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저도 이제 이렇게 막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고, 근데 이제 요즘은 다행히 뭐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서 특정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좀 옛날보다는 자료가 훨씬 풍부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엔 좀 아마 그런 게 없으니까 좀 피해자들이 음지에 숨어 있는 피해자들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몰라서 당한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네, 말씀하시죠. 그러면 네. 지혜님이 만약에 스톡 네네. 옵션을 받는다. 네. 만약에 스타트업 뭐 그러시면 안 되지만 왜요? 다른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예. 취업을 해서 나중에 네네.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면 좀 어떤 뭐랄까 플랜 혹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창업하는 거에 대한 시뮬레이션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초기 멤버로 들어가서 초기 멤버 스톡 옵션을 받는다면. 스톡 옵션을 제가 받는다면, 예. 저는 진짜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좀 많이 느꼈는데, 일단은 진짜 극초기 스타트업에 합류를 하기를 결심을 할 것 같고요. 왜냐면 그때 좀 리스크 테이킹 걸어볼 만한 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근데 저는 스톡 옵션의 양을 엄청 많이 설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가령 뭐 이제 좀 팩이 넘치는 분들은 급여의 절반을 뭐 스톡 옵션으로 막 이런 식으로 옵션 거시는 분도 이렇게 먼저 역제한하시는 분도 있대요. 근데 저는 그거는 제 성향이 안 맞는 것 같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는 설정을 하고 나머지 차익을 스톡 옵션으로 왜냐면 이게 오래 버텨야 되기 때문에 오래 버틸려면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지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막 돈도 막 몇십만 원 하고 다 그 스톡 옵션을 돌리면 너무 거짓골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래 버티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 문득 든 생각 뭘까요? 좀 창업자나 아니면 회사와의 관계도 굉장히 좀 많이 신경 쓰는 게 필요하지 않나. 물론 스톡 옵션을 받았을 때 스톡 옵션이 얼마 될까? 제 아는 분 중에서는 계속 계산기 듣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뒤에 얼마 되고 밸류에이션 얼마 되고 난 얼마 벌고 너무 당연하죠.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인 거잖아요. 그거는 뭐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창업자의 관계, 좋은 관계이면 당연히 좋죠. 그리고 회사가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일 열심히 해서 회사가 잘 되는 거, 그래서 좀 창업자의 관계라든지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스톡 옵션의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너무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나중에도 얘기할 거지만 급여에서 스톡 옵션과 현금의 비율을 정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내가 스톡 옵션을 너무 많이 비중을 잡아버리면 제가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가 안 되면 창업자를 때리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막 때리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등을 보면. 왜냐면 나는 이렇게 회사의 미래 가치를 위해 스톡 옵션 걸었는데 막 라면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회사가 잘 안 돼.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건 창업자 잘못도 아니잖아요. 왜냐면 회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시장 전체의 흐름과 운도 너무 중요하고 대표도 죽을 힘을 당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를 돈으로 받고 나머지를 스톡 옵션으로 하는 게 대표와의 관계도 잘 만들 수 있고 대표를 때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과도하게 그런 미움이 생길 정도로 스톡 옵션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스톡 옵션을 잘못 설정하면 맞는다. 이건 너무 좀 강한데. 그건 이제 과장인데 표현이겠죠. 혼난다. 혼난다 이 정도의.
네. 그러면 여기 연장선상에서 네네. 좀 만약에 스타트업에 입사를 한다고 했을 네네. 때 연봉이나 스톡옵션 비율은 대체로 얼마나 정하는 게 좋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네. 만약 여기에 추가로 좀 더 해줄 수 있는 조언 뭐 그 밖에 스톡옵션을 잘 쓰기 위해서 네.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그거를 제가 또 많이 속속들이 여쭤봤죠. 그 일단은 이제 가장 먼저 마인드 얘기. 계속 확률을 알고 들어가라. 이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지금 내가 스톡옵션을 갖고 있지만 되게 낮은 확률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본인한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야지 나중에 만약에 이게 휴지 조각이 돼도 내 멘탈까지 휴지 조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본인에게 스스로. 이거를 만약에 내가 스톡옵션 솔직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그렇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걸 레슨런으로 삼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내 인생 날아가는 걸로 할 수 있을지는 내 마인드의 차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면 실제로 제가 인터뷰한 분들 중에 처음 회사에서는 스톡옵션으로 피를 보신 분이 있지만 거듭 나아지면서 이렇게 발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내가 이번 스톡 옵션에서는 이런 거를 패단이었지만 다음번에는 이걸 요구해야지 이렇게 점점 나아지고 이렇게 레슨을 할 수 있는 거는 애초에 이게 낮은 확률에 난 베팅을 한 거고 그 마인드셋을 본인이 갖췄기 때문에 그 다음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봤을 때 조금 이제 위험하다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가다 굉장히 이제 아주 젊으시고 아주 패기가 왕성하신 분들은 스톡옵션으로 나는 인생 반전을 꿈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무리하게 땡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만약에 이제 그게 좌절되면은 이제 약간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죠. 멘탈 붕괴. 예, 멘탈 붕괴되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지금 되게 확률이 낮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고 적어도 내가 여기서 최대한 뭘 가져가려면 이런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게 직장인 분들이 스톡 옵션을 받기로 했으면 그때부터는 내 본의로 일하지 말고 회사 입장이 돼서 회사가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한테 스톡 옵션 주고 싶을까를 고민하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전 정말 꿀팁인 것 같은 게 이게 내 나름대로 일을 잘하는 거는 그건 그냥 내 나름이에요. 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내가 스톡 옵션을 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계속 내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본인도 성장 많이 할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이게 진짜 꿀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네네. 휴렛 패커드라는 네. 굉장히 큰 IT 기업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 창업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말을 그분이 하셨죠? 대학교에 교수님에게 수업을 듣는데 자본주의 뭐 이런 거였어요. 네네. 경영학론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주식회사는 주주가치 실현을 위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창업자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그러면 종업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종업원은 그 다음이다라고 교수님께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종업원을 주주로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모두가 다 해피해질 수가 있는데 라고 해서 그게 뭐 스탁 옵션까지는 아니지만 주식 보상의 기초 이론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와 뭐 창업자 이렇게 나누지 말고 네네. 모두가 주주이고 물론 이제 많이 투자하고 많이 리스크를 진 사람도 있고 적게 하고 적게 네. 리스크를 진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그 스톡 옵션이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꿀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진짜 똑똑한 대표들은 직원들 데려놓고 이렇게 스톡 옵션에 대한 가치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면 그런 걸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똑똑한 게 그 설교를 들으면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내 한번 불사르리라 이렇게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마치 내가 이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 같고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도 맞죠. 네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들었던 꿀팁 중에 하나가 회사랑 이제 딜을 치잖아요. 스톡 옵션 관련해서 이때는 얼굴에 이제 두꺼운 가면을 쓰고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딜을 쳐라. 나중에 되면은 그것이 주는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다. 회사 입장에서 네. 솔직히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 이걸로 좀 하자. 네, 좀 집요하게 달라고 하면 회사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오케이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만약에 회사나 만약에 인사팀 창업자 입장에선 그렇다면 집요하게 월급을 줄이려면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그거는 뭐 이제 본인 하기 나름인데. 근데 지혜님 의견은 월급은 그래도 방어해야 된다. 저는 그래요.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버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의지가 그렇게 길게 가지 않고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는 거라서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또 이 방송 보면서 정재 기자 굉장히 소극적인데 난 그럴 수 없어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또 그런 인터뷰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꿀팁을 들어왔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굉장히 어리고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똑똑해 내가 그리고 내가 지금 딱 리스크를 걸어도 이제 몸이 가벼운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 가정이 없고 그렇지. 뭐, 20대 초중반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예 그냥 그럼 스톡옵션 노리고 회사 일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시장 전체와 회사의 미래를 같이 연결해서 계산을 해보고 괜찮은 아예 회사들을 골라서 거기에다 계속 지원을 해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령 산업을 보면 되게 커질 산업군이 있고 잘 되지만 그래도 상방이 막혀 있는 산업군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AI 시장은 어디 끝간데 없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지만 데이팅 앱 시장은 현금은 잘 벌지만 시장이 커진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산업을 분류를 하고 또 그 산업에서 어디가 좀 뉴플레이어인데 여기 좀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다 소팅을 해가지고 이 중에서 들어갈 회사를 정하는 것도 자기라면 그랬을 것 같다라고 하셨던 이제 스톡옵션 이 인터뷰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듣다가 생각한 게 그게 되는 사람이면 그냥 창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꿀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렇죠. 아주 똑똑해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정말 산업을 분석 잘해서 아예 그냥 여기를 들어가면 스톡옵션 성공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회사를 찍어서 거기를 두드리는 것도 오히려 그런 인재를 또 회사에서 좋아할 수도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들어오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즉흥적으로 네. 좀 나온 얘기인데 스톡 옵션을 회사가 아무한테나 다 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좀 물론 일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네네. 수도 있는데 좀 더 깊게 회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스톡 옵션을 많이 주고 싶다. 혹시 이런 질문도 가능할까요? 그게 굉장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회사는 어쨌든 회사랑 일체화돼서 회사와 함께 꿈을 꾸고 그거에 좀 헌신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한다고 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열심히 일 안 하시는 분이 스타트업 씬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들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제 내 본의로 내 나름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회사의 큰 그림을 위해서 좀 뭐 일이 10개가 있더라도 이제 회사에 정말 큰 미래랑 직결된 일에 먼저 이렇게 두 손 두 발 벗고 나서는 이런 그렇죠. 사람들에게 더 스톡 옵션을 주고 싶겠죠. 왜냐면 회사 일을 내일처럼 한다는 느낌도 들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스톡 옵션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이건 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스톡 옵션을 계속 이제 회사 좀 큰 회사에서는 막 6개월 뭐 1년마다 이 사람은 스톡 옵션 줘야겠다고 부여하는 시스템이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때 나는 혼자서 너무 이렇게 독고다이로 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바보 같았다. 좀 협업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정치도 좀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한다는 거를 티도 내고 알릴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막 조용히 밤샌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창업자는 모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창업자가 대표가 뭐 나쁜 게 아니라 직원이 너무 몇 그렇죠. 명인데 그거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티도 좀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진심으로 좋지 않나.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연봉 협상 때 철판 깔고 최대 한 주라도 더 먹는다. 한 주라도 더 나중에 달라진다. 아니 너무 공감하고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직장 생활 해보면 네네. 좀 천성인 것 같기도 해요. 천성. 정말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걸 벗어나기 쉽지는 네.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면 뭐 사내 행사에 한 번이라도 가고 그쵸. 뭐 조직원이랑 한 번이라도 네네. 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그게 다 자산이 되고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성격은 바뀌어요. 바뀌어요. 성격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앞에서 바뀌는 나서는 찢으세요. 찢고 나오세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스톡 옵션 받으면 그게 행사할 수 있으면 행복해지는 게 누구다? 나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조금 샤이하게 일하시는 분들은 나를 조금 찢어라. 찢어서 나와라.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스톡 옵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지혜님하고 나눴는데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가로. 네. 좀 산전수전 다 겪으신 30대 중반 이상의 스톡 옵션 보유자께서 말씀하셨던 게 제가 굉장히 이렇게 좀 기억에 남아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꼭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또 이것도 원론적인 얘기인데 스톡 옵션 받았다고 해서 스톡 옵션만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본업의 실력을 높여라. 네. 뼈 타격 넣네. 계산기 그만 두들겨. 본업을 키우고 그리고 관점을 달리해라. 스톡 옵션을 조금만 받아서 이 자본주의 시장의 꽃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전체적인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배운다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본업의 실력을 높이고 나는 지금 이 작은 스톡 옵션으로 이 자본주의를 그 구조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잃을 게 진짜 없는 거거든요. 현자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현자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표랑 딜칠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물어봐라. 그 인사팀 이제 뭐 입사하기 전에 다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특히나 이제 그분이 개발자여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개발자분들이 너무 순수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물어보신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표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가령 이 회사는 나중에 상장할 건가요? 아니면 매각을 의도로 하고 있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스톡 옵션에 대한 그런 큰 그림들이 굉장히 생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털 수 있을지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그리고 뭐 지금 라운드 뭐 돌고 있는지 투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지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런 것까지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 있는 대표는 이런 질문하는 거를 좋게 보고 다 얘기를 해준대요. 물론이죠. 네. 예. 질문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질문했는데 대표가 막 화를 내. 그런 거 왜 물어보시죠? 그럼 거기는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예. 대표 나쁜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공부하고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고 본업을 키우고 자본주의 시장을 배우는 그런 도구로서 쓰면 또 잃을 것이 없지 않고 다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스톡 옵션이 설사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다음에는 금 조각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휴지 조각을 벌었는데 나중에 표문가 금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에 받았을 때 그게 뭐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너무 이렇게 오롤 나띵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좀 얻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인식하고 게임에 적극적으로 임하셔라. 수줍은 성격을 찢어라. 이렇게 필요할 땐 찢어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스톡 옵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다음 회에는 더 좋은, 더 야사다운 그런 야사로 조금 소개해드릴까요? 좀 잠깐 프리뷰 가시죠. 그 파이어족이라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용식님은 제가 알기로 파이어족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로.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제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진짜요? 예. 그 스타트업에도 파이어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파이어족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사실 우리가 2020년, 2021년은 불장이었지만 또 2022년 은 좀 혹한기였고 또 시장 상황 안 좋아졌는데 그때도 파이어족들이 괜찮은지 뭐 이런 굉장히 딱 듣기만 해도 굉장히 궁금한 얘기들 그렇죠. 제가 모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화도 재밌게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사화도 야사다운 야사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스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많은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알림 설정까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